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뭐 저기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다가 형수한테 욕한 거 아니냐. 전혀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분은 그 형수님이시고요. 네. 그 형수님과 딸이 직접 입원을 시켰고 그 입원시키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게 뭔가 말이 거칠어진 게 아니고 어머님 폭행과 폭언 문제로 서로 얘기가 나누다가 말이 거칠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면 오히려 상대방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사실관계 자체를 비틀어버리면서 뭔가 왜곡을 하면 그게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사실은 같은 실수를 어제 반복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토론이 이제 선거전이 과열되고 지금 항상 이제 그 지지율 면에서도 뭔가 좀 접전으로 좁혀지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토론에 임한 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물론 이제 피로도가 높으신 걸 잘 알지만 네. 실은 또 후보의 도덕성과 어떤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과거의 실수,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검증의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도덕적 리스크가 충분히 많은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한번 시원하게 내놓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이 형님을 바로 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TV 토론의 일부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근데 주로 저런 얘기들이 저런 형식의 얘기들이 좀 오갔다라는 거죠. 여기 좀 볼까요? 김문수, 형수의 욕, 가정통합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소방관한테 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 남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거 조상호 변호사님. 네.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아젠다하고 이슈, 그다음 정책적인 내용들을 던지면 네. 그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면서 이걸 마치 당신의 정책은 너무 희화화되고 웃겨 이렇게 비난하는 쪽으로 얘기가 끝나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다른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시키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르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 나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져야 되는데 시종일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본인은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을 하려면 정확한 팩트로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약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좀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상대 말을 비틀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인 것처럼 형을 정신병원에 보내려다가 형수한테 욕한 거 아니냐. 전혀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분은 그 형수님이시고요. 네. 그 형수님과 딸이 직접 입원을 시켰고 그 입원시키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게 뭔가 말이 거칠어진 게 아니고
어머님 폭행과 폭언 문제로 서로 얘기가 나누다가 말이 거칠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다면 오히려 상대방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구나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사실관계 자체를 비틀어버리면서 뭔가 왜곡을 하면 그게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는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자 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뭔가 이걸 희화화하고 사실과 좀 다르게 왜곡해서 좀 비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게 아쉬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윤주진 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은 서로가 다 비슷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의 그런 공세에 본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럼 차분하게 본인은 정책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같은 실수를 어제 반복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토론이 이제 선거전이 과열되고 지금 항상 이제 그 지지율 면에서도 뭔가 좀 접전으로 좁혀지는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토론에 임한 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물론 이제 피로도가 높으신 걸 잘 알지만 네. 실은 또 후보의 도덕성과 어떤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의 과거의 실수,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검증의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도덕적 리스크가 충분히 많은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한번 시원하게 내놓고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후보들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해 네.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 욕설 관련해서 뒤에서 등장하는 말들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전화 통화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끊고 네. 그 이제 형수하고 형님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무관하게 녹음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당시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뭔가 이런 약점 잡힐 내용들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어머니의 폭행, 폭언 문제를 자극하면서 비꼬고 조롱해가지고 그 답변을 드러낸 다음에 그 욕설 녹음한 걸 녹음했느냐 그거를 형이 그 자기 이제 부인이죠 그 형수 그분에게 추궁하듯이 욕설을 섞어가면서 따지고 듣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한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정치 공작성이 이 문제로 가족 문제를 파고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대한 실체를 알고 지금 이걸 한나라당 이 후신이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걸 주장하시는 건지 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